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아니 우리 자신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에르윈 슈레딩거는 우리가 아는 답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자, 지금부터 그의 아주 혁명적인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말입니다. 물질적 실체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오늘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불확실합니다. 아니 이게 당시 과학계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상상이나 가세요? 모든 게 불확실했던 그 시대,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우리 한번 직접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기존의 물질관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양자혁명과 그 엄청난 역설을 거쳐서 마침내 모든 걸 파동으로 설명해버리는 슈레딩거의 진짜 놀라운 결론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슈레딩거는 명쾌한 답을 딱 내놓는 대신에 사실 우리 과학자들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해요. 그만큼 단단하다고 믿었던 물리학의 기반 자체가 그냥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과학자들이 물질은 물질, 에너지는 에너지, 이렇게 딱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슈레딩거 시대에 와서는 그 경계가 그냥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안 섞일 것 같던 개념들이 막 하나로 뒤엉켜버려서 대체 뭐가 진짜 실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해서 모든 걸 뒤엎어버리기 전에 말이죠. 과학자들이 아주 단단하고 또 직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고전적인 물질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원자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게 19세기가 되면서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실체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다 전자가 발견되고 원자핵, 양성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 세상은 결국 작고 단단한 구슬들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그림이 거의 완벽하게 딱 맞춰지는 것처럼 보였죠. 와, 이 입자 모델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이걸로 화학 반응이나 기체의 움직임 같은 거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을 진짜 깔끔하게 다 설명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 완벽한 그림을 의심하지 않았죠. 네,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그림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때는 1900년,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정말 누구를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플랑크가 발견한 양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가 수돗물 틀면 물이 쭉 나오듯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전을 하나, 둘 이렇게 던지듯이 뚝뚝 끊어진 덩어리,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당시 과학계 전체를 그냥 충격에 빠뜨려버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제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E는 mc 제곱, 질량이랑 에너지가 같다는 이 발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이 에너지 덩어리, 즉 양자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였죠. 와, 이제 입자는 더 이상 그냥 조그만 구슬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돼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정반대되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물질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자, 먼저 전자가 입자라는 증거부터 보시죠. 이 안개상자라는 장치 안에서 전자를 쏘면요.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 비행운을 남기듯이 아주 뚜렷하고 날카로운 궤적을 남겨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명백하게 작은 알갱이, 즉 입자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똑같은 전자를 이번엔 결정에다 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물결이 쫙 퍼져나가듯이 아름다운 간섭무늬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건 오직 파동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점처럼 행동하는데 다른 쪽에선 또 물결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일 수가 없는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20세기 초 물리학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입자 파동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전자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제 이 길고 긴 논쟁의 끝으로 한번 가보죠. 슈레딩거가 드디어 이 역설을 해결할 아주 놀라운 해법을 내놓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입자냐 파동이냐? 이 질문 자체가 애초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레딩거의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진짜 실체는 파동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건 뭐냐? 그건 그냥 거대한 파동의 바다에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뭐랄까 물거품이나 파도 같은 그런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슈레딩거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종 자체는 그냥 하나의 연속적인 쇳덩어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종을 땅 치면 도, 레, 미처럼 딱딱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음들이 나와요. 바로 이것처럼 연속적인 파동의 법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입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리고 입자라는 관점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는요, 완벽하게 똑같아서 서로 구별이 아예 안 돼요. 정말 그냥 복제인간처럼요. 만약에 전자가 하나하나 독립된 물건이라면 이룰 수가 없겠죠. 이건 전자들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슈레딩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주는 단단한 알갱이들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는 거대한 파동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그건 그냥 그 장 안에서 잠시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물결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근본이 단단한 사물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이라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